송원재 TV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고를 했습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충고한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공개에 이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다음 달에는 탄핵 당시에 좌파연합에 가담했던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된다고 한다. 이렇게 민주당은 치밀하게 정교하게 대권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어서 1997년 이회창 후보의 대선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서 이회창 후보 자녀의 병력 의혹과 이인재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대선 패배의 재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정권 교체, 이 좋은 호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지 않느냐. 윤석열 후보의 국가 경영 역량 강화, 처갓집 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단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이 같은 난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회창 후보 때도 이를 막은 것은 측근들의 바로였다.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나 홀로 광야에 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가 홍준표 의원을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역선택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역선택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한 선거운동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홍준표 의원이 보여준 언행, 정치적 언행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판단 착오를 하고 있다. 그 다음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는 홍준표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오늘 아침에 올린 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충고의 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쓴소리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홍준표 의원을 지난 경선 과정에서 비판을 많이 해서 제 이 송원재 TV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셨던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때 제가 정말 구독자도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몇천 명이 많은 분들이 구독을 철회하고 나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제가 비판을 했건 비판을 하지 않건 또 친하건 친하지 않건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경륜,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의 경륜, 그 다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륜, 현재 정치의 판세를 읽는 경륜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홍준표 의원의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충고는 새겨들을 만하다라고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확한 말, 적확한 분석, 필요한 충고는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정치적으로 이길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내 사람만 챙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쉽게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냉철해질 때는 냉철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할 땐 들어야 한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정말 손잡기 싫은 사람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정치다. 그게 승부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
이회창 후보가 당시에 자녀 병력 비리, 그 다음 이인재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졌죠. 대선 기간 내내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거의 대통령의 버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뭐 방송사에 와서 인터뷰를 하든지 무슨 행사에 참가하면 무슨 대통령이 행차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를 수행하고 다닌 사람이 지금의 나경원 의원, 초선 의원이었을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마치 대통령처럼 행동할 때였고, 이회창 후보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모시듯이 했고, 이회창 후보도 독선적인 성격, 독선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처가 비리, 그 다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회창의 패배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처가 비리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홍준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또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 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말은 쉬울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무조건 단일화해야 한다. 아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하면, 이 길로 가면 이길 수 있다. 뭐 많은 얘기들, 많은 주장들 주장하기는 쉽습니다. 여기에서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정교한 판단이냐? 이 판세를 읽는 경륜도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역량이 어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냉혹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했을 때 이 길을 윤석열 후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췄느냐의 부분을 냉철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안철수 후보도 알아야 하고요. 이렇게 전체 판세, 전체 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갈 윤석열과 안철수에 대한 정치적 역량 스타일까지를 냉철하게 판단해낼 수 있을 때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PK,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뭐 호응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만남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하루빨리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홍준표 의원이 생각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전략 어떤 것인지 빨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전체 판세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이고요. 홍준표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것이 이회창 후보 때도 후보 단일화라든지 또 이회창 후보의 그 가족 비리 의혹,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막은 것도 측근들이었다. 측근들이 바로 했다. 아첨하는 측근들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나 홀로 윤석열 후보가 광야에 혼자 설 수 있을 때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언제나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 주변에는 굉장히 측근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고, 윤석열 후보 주변에도 측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측근들이 바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송원재 TV를 통해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 대한 평가,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 머릿속에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소위 뭐 김종인, 이준석 파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인물 파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그룹들의 개인적인 친소관계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정말 저는 언론인이니까 한 발짝 물러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한 발짝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둑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일 경우가 있다지 않습니까? 승부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윤석열 후보 전체를 보는 것은, 주변 전체를 보는 것은 측근들도 장단점이 있고,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이준석 대표 부분도 장단점이 있고요. 많은 단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세력들도 많은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정권 교체의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보고 권력 의지로
달려들고 윤석열 후보 주변에 모인 것입니다. 선택은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누가 가장 효율적인 자세고 누가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지난 2개월 동안 좀 여러 가지로 갈팡질팡하면서 건들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만 드리면요, 권성동 전 사무총장의 경우 끝까지 사무부총장으로 이철규 부총장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요. 그 다음 장제원 의원의 경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에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충돌했을 때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조수진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측근들의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렇게 측근들이 바로 했다 이렇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증거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백의종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모두 백의종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측근들이,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백의종군을 선언해야 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는데, 이제는 모두 백의종군하고 있다라니까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스타일, 역량,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스타일, 역량, 그 다음 지금 전체 대선 판세를 냉철하게 들여다봤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처가의 각종 의혹, 이 부분을 단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번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졌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제가 많은 비판을 해왔는데, 오늘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 홍준표 의원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제가 정말 들을만하다. 제가 홍준표 의원의 경륜은 역시 녹슬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